자, 현재 외국인이 560억 규모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요. 코스닥 같은 쪽에서는 170억 규모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선물 쪽에서는 2,580억 규모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도폭이 좀 큰 편인데요. 실질적으로 말일 기준 해가지고 펀드 환매 물량하고 관계되는 물량들이 좀 추대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기관 같은 경우에는 1,400억 규모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1,048억 규모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9억 규모의 순매도,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1,490억 규모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업종이나 이런 측면 자체는 일단 종목 순환 통해가지고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상대적으로 대표주 기준으로 해가지고 화학업종과 철강업종, 예, 그리고 건설 쪽에 지금 일부 건설업종이 지금 상승 중에 있네요. 현대산업하고 대림산업 정도가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식료 업종 일부, 그리고 미디어 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중 간 외교 문제 자체가 일부 해소되는 국면에 지금 접어들었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미중 간에 일정 부분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사드 배치 부분이 실질적으로 조금 소멸되는 시효를 갖다 겪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가지고 미디어 업종 자체가 현재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게임주 일부하고 그러니까 업종 자체는 크게 움직임 동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강세 섹터로 보이는 것은 우주 항공 산업하고요. 이 부분은 말씀드린 바 있죠. 우주 항공 산업하고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영화, 증권, 그리고 음원 음반, 철강 주요 종목 등이 지금 상승 중에 있고요. 약세 섹터로 볼 수 있는 거는 줄기세포 쪽하고 카지노, 조선 쪽이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현재 우주항공 산업을 또 살펴보게 되면 달 탐사 프로젝트 본격 추진 소식에 상승이 나왔는데요. 미래창조과학부가 26일 날 이게 발표됐던 내용입니다.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3회 우주개발 진흥실무위원회가 개최하고 2016년 우주개발 시행계획, 그리고 2016년 우주위험대비 시행계획, 그리고 2016년 우주기술산업화 시행계획을 갖다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로 인해 가지고 올해 우주개발 총사업비로 7,464억을 갖다 투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대비해서 19.5% 증가한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정부는 독자 우주개발 추진을 위한 자력 발전 능력을 갖다 확보하고 위성 수요를 갖다 고려한 인공위성을 독자적인 개발, 그리고 미래 우주 활동 능력 확보를 위한 달 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지금 몇 개 특징 종목들이 상승 중에 있는데요. 우선 한양 디지텍입니다. 네, 한양 디지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상승을 하고 있네요. 잠시만요. 조금 방송이 버퍼가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네, 한양 디지텍 같은 경우에 오늘 좀 상승이 있고요. 한양 디지텍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네, 오늘 뭐 간만에 방송이라서 좀 버벅댑니다. 컴퓨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자, 한양 디텍입니다. 조금 늦습니다, 지금. 네. 난리 났죠. 휴. 네, 한양 디텍 같은 경우에는요, 2004년 4월에 그러니까 한양 ENG의 메모리 모듈 제조 사업 부문 인적 분할해서 설립된 기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그러니까 주로 추구하는 업력 자체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모듈 쪽인데요. 아마 이 사업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관련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 비추로테크입니다. 네, 비추로테크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지금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그 상승 중에 있는데요. 비추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플라즈마 운용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자체가 그러니까 진공 상태에 초정밀 접합하는 특수 사업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우주 항공 산업하고 관련성이 있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양 ENG입니다. 네, 한양 ENG의 경우에는요, 반도체 라인 사업 중인데, 음, 얘는 클린룸 쪽이라 가지고 얘가 아무래도 이거 관련 회사가 그건 것 같은데, 뭐 관련 회사가 관련성이 있겠죠. 예. 자, 뭐 저 개인적으로는 우주항공산업 같은 경우에는 세트리가이를 갖다 봅니다. 자, 네, 세트리가이고요. 세트리가이는 그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린 바 있는 회사입니다. 그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센터 연구원이 주축으로 설립한 위성 시스템 생산업체인데요. 매출의 약 60%를 갖다 차지하는 소형 위성 시스템하고 전자강화 카메라 제조업을 갖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 북한 쪽에서 발사된 미사일 자체가 뭐 깡통위성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인공위성하고 관련성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국, 우리나라 정부도 그러니까 우주 관련해가지고 산업 자체를 갖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논리를 갖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미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대표적인 그냥 종목이 세트리가이하고요. 그 한국항공우주를 갖다 보자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나 세트리가이 같은 경우에는 실체성이 있으니까요. 예, 이 두 회사를 갖다가 저희 밸류체인스에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리고 특징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특징 종목입니다.
네, 롯데쇼핑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롯데쇼핑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HMC 투자증권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네, HMC 투자증권에서 즉시 환급제 실시를 통한 사후 면세점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동사가 최대 수혜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 그리고 편의점, 슈퍼마켓, 양판점, 홈쇼핑 등의 다양한 유통 채널을 갖다 보유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밝혔는데요.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최근래에 그러니까 면세점 사업 자체가 실패함에 있어가지고 그로 인한 부분이 좀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사후 면세점 시장 성장 자체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충분히 매력적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네, CJCGV입니다. 실적 회복 기대감에 상승했는데요. 동부증권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동사에 대해서 2월 들어가지고 검사외전, 쿵우팬더3, 그, 데드풀이 가세하면서, 아우, 별풍선 감사드립니다. 자, 가파른 전국 관람객 회복이 기대된다고 밝혔고요. 아울러 가격 다양화 정책 시행으로 특화간이 확대되면서 그 가격 상승을 통해서 실적 성장이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이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17만 5천 원까지 제시됐네요. 근데 CJCGV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그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 현재 중국 시장 내 점유율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디어 컨텐츠 관련해 가지고는 CJENN과 CJCGV를 갖다가 놓고는 이야기를 갖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종목도 꼭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이요. 풍산입니다. 풍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러니까 그 뉴스 관련해 가지고 뭐 일정 부분도 있었고 그 증권사 추천 종목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드린 바 있습니다. 예, 풍산 같은 경우에는 구리 가격하고 연계성이 좀 큰데요. 하나대투증권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은 동사에 대해서 금년도 견조한 방산 매출 증가세와 더불어 2분기 그 전동기 가격의 단기 랠리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이 같은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 수준이 PBR 0.6배에 불과해서 저평가 구간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풍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3월 3일부터 이루어지는 중국의 관련 회의 이유가 되면요, 실질적으로 구리동 가격 자체가 상승할 게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차트 상황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고점대 자체에 지금 저항대 자체가 곧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러니까 3월 달에는 풍산 정도는 꼭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네, 코롱 인더 되겠습니다. 코롱 인더에 대해 가지고 하이투자증권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하이투자증권은 동사에 대해서 패션 부분에 그 감익이 제한되고 우호적인 환율 효과, 그리고 글로벌 수급 개선 등으로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서 영업이익이 증이익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올해 영업이익을 3,418억 원, YY 기준해 가지고 21.9%로 전망을 했고요. 점진적인 증설 효과로 2018년까지 실적 증이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났습니다. 목표 주가는 9만원 이야기 나왔네요. 보게 되면 코롱인더의 경우에는요, 실질적으로 계속적인 소송으로 인해 가지고 소송 비용 부담 자체가 발생을 했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소송 자체가 작년에 완전히 끝나면서 올해는 소송으로 인한 추가 비용 자체가 발생을 안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로열티 지급해야 되는 부분 자체에 대한 것도 이미 대손 충당을 갖다 충분히 쌓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 자체는 고무적인 성장을 갖다 보일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조정 시에 대응하셔도 좋은 전략일 것 같고요. 현재 차트 추이를 본다 그러면 주봉상에서 장기 행보 후에 하락 자체가 이루어지고 나서 현재 박스권 돌파의 움직임을 딱 보이고 있는 형태를 갖다 띄고 있습니다. 일봉상에서도 지금 추세 자체가 변곡점 없이 충분히 상승을 갖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관심을 갖다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네, 후성입니다. 후성 같은 경우에는 441억 원 규모의 전해질 공급 계약 체결에 소폭 상승했는데요. 후성의 경우에는요, 그 냉매제 쪽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냉매제 기업인데요. 그 냉매가스 사업하고 2차 전지 전해질 사업을 갖다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국내 냉매가스 시장의 선두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그 후성이 신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그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사업 중에 그 전해질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이제 실적이 그 실체성을 갖다 보였다라는 측면인데요. 후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차트 위치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그 후성은 장기간 그러니까 하락한 후에 약간 소외를 갖다 받았던 측면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도 지금 본다 그러면 추세 자체가 월봉에서 이제 시작되는 국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봉 추이에서도 지금 장기 횡보 이후에 상승 추이로 전환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다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2월 29일자로 그 공급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후성 같은 경우에는 그 좋을 수가 있으니까요. 살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자, LG전자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저희 밸류체인수에서 이미 추천드린 바 있는 종목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G5 기대감에 소폭 상승 중에 있고요. 당일 52주 신고가를 갖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7만원대 정도의 그러니까 목표가를 갖다가 저희는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동부증권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동부증권은 동사에 대해서 MWC 2016을 갖다 통해서 성공적으로 G5를 갖다 공개했다고 밝혔고요. 이에 따라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졌다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MC 사업부 외에 다른 사업부가 호조를 갖다 보이면서 올해 실적 전망을 갖다 밝게 해주고 있고요. 성공적인 G5 공개로 2분기에 MC 사업부가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적 상향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요. 기대감의 상승과 실적 상향 가능성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목표 주가는 7만에서 7만 5천 정도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LG전자, LG디스플레이 등은 3월 11일 정도에 그러니까 그 IR이 지금 현재 예정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그때까지는 상승 추이 자체를 갖다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NH엔터테인먼트입니다. 게임 사업 기대감에 소폭 상승했는데요. NH투자증권에서는 동사 개발하고 있는 일본의 그 MIXI, 미스라고 불러야 되나요? 예, 퍼블리싱한 모바일 게임 마블 그 티썸이 일본 출시 이후에 양호한 초기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 자체가 일본 쪽 그 구글 웹스토어의 순위에 그 1위를 갖다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이 턴이 된 건데요. 지난해 출시한 요게 워치가 매출 호조를 갖다 보임에 따라서 상반기까지 모바일 게임 사업 모멘텀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에도 3월 중에 시행 예정으로 2분기 이후에 매출이 회복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NH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드게임이 주로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물론 마블 추무추무입니까? 이 티썸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 자료에는. 예. 그, 하고 있는데, 그 동사 같은 경우는 보드게임 관련된 부분하고 그 매출 규모 자체가 보드게임 매출 쪽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웹보드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야지 실질적으로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 그러니까 그 2015년 8월에 출시된 모바일 결제 페이코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향후에 그 실적 성장성이 결정될 전망이기 때문에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페이코를 갖다 근거로 한 빅데이터 기반의 수익 창출을 갖다 현재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 상황인데 하지만 그러니까 일부 게임 자체의 그 상승으로만 그 가져가기에는 약간 부담인 건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도 매출 자체의 그 일부 구조 자체가 그닥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도화 엔지니어링입니다.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 4차례
드린 바 있는 종목입니다. 도화 엔지니어링은요, 그 방글라데시 철도 사업 수주에 소폭 상승한 거인데요. 실질적으로 도화 엔지니어링 자체가 그 상하수도하고 거의 토목 쪽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하고 조경, 도로교통하고요. 그리고 교량, 터널, 항만공사 등을 갖다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괜찮은 흐름 자체를 갖다 보일 수 있다라는 점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 위치로 보면 오늘 그러니까 일정 부분 선반영된 부분 자체가 발생하면서 상승했다가 조정을 갖다 보이고 있는 건데요.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철도와 관련해가지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그러니까 저희 밸류체인스에서 운영하는 단톡방에서 한 분이 그러니까 대화의 일을 갖다 여쭤보셨는데요. 그쪽하고도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하락 종목에 대해 가지고는 오늘 장도 안 좋은 상황인데 굳이 하락 종목까지는 보지 않겠습니다. 네, 지금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감자 결정이 급락이 나왔는데 삼부토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부토건에 아무래도 비중이 좀 있으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감자 결정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르네상스 호텔 매각 자체가 불발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기업 자체가 계속 파산 자체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재무 구조 개선을 갖다 목적으로 보통주 880만 2687조를 갖다가 148.8 죄송합니다. 148만 4134조로 병합하는 83.14 비율의 감자를 갖다가 한다고 결정이 냈는데요. 일단 이 부분 자체는 서울중앙법원 파산부로부터 회생 계획을 갖다 인가받았다고 보셔놨습니다. 이거는 좀 악재가 좀 커요, 생각보다. 요런 거는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 특징주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큐브엔터입니다.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원 규모의 중국 자본 유치 추진 소식에 상한가가 왔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동사와 동사의 모기업인 IHQ가 약 1000억 원 규모의 중국 자본 유치를 갖다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는 경영권 지분 외에 이는 경영권 외의 지분을 팔고 엔터 사업 시장 확대를 갖다 위한 전략적인 제휴를 체결해서 자본을 수혈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잠깐만요. 재무 부분을 갖다가 살펴보면 지금 이게 기사화된 것 같은데 잠시만요. 큐브엔터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사 한번 같이 보면 되겠네요. 아시아경제에서 기사가 나왔네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용주 CNM 대표이사가 내달 중순에 중국으로 출국해서 현지 투자자들과 만나서 사업 제휴 및 자본 유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알려졌는데요. CNM이 IHQ의 모회사로 50.46%의 지분을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큐벤트는 아이돌 그룹 비스트하고 포미 등이 소속되어 있네요. 보통 이런 형태의 자금 유치처를 상한가가 되면요. 장 막바지 국면에 조회 공시가 반드시 뜹니다. 이 조회 공시 답변 결과에 따라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이나 하락 자체 결정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조금 신중한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런 건 그래요. 솔직히 내부자 정보하고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따라간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위험성이 크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KD건설입니다. 지난해 영업이익 및 순이익 흑자 전환에 급등이 나왔는데요. KD건설 같은 경우는 워낙에 동전주죠. 동사는 지난해 연결 기준에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13.04억 원 그리고 1.94억 원한테 갭해서 전년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밝혔네요. 매출액은 전년 비해서 26.1% 증가한 284.79억 원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KD건설 같은 경우에는요, 그 사출금형 틀, 몰드베이스 쪽 기업이네요. 아우, 이 복잡한 회사네요, 꽤나. 네, 복잡한 회사인데, 얘가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면은, 실질적으로, 그러네요. 뭐, 관리 종목 편입 사유는 아닌데, 4분기에 실적이 좋아져가지고, 그, 기업 자체가 좋아진 케이스네요. 나쁜 흐름은 아닐 것 같습니다. 뭐, 요런 동전주들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꼭, 그러니까 대형주나, 이런 쪽으로 갖다 관심을 갖다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뭐, 요런 동전주들도 생각보다 재미있는 이익을 갖다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한 번씩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흑자 전환에 관련된 거고, 어찌됐건 지금 그 사업적으로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3월에 물론 금리 인하설 자체가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정도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몰드베이스 생산 쪽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몰드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건설 그 자재 쪽도 포함이 되니까요. 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관심들 가져보세요.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네, 큐리언트입니다. 큐리언트는 여러분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은 회사라고 오늘 모닝 브리핑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 게다가,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특히 시장 자체가 혼조 양상 갔다가 뛰고, 바닥권에서 하방이 나오면서 할 때는 신규 상장 종목들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신규 상장 첫날 급등이 나왔는데요. 금일 코스닥 시장에서 신규 상장에서 그 공모가 21,000원대 대폭 상향 33,900원을 시가를 형성한 후에 급등세가 기록 중에 있습니다. 2008년 한국 파스테르에서 그 분사대에서 설립된 의약품 연구 개발업체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 좀 매력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큐리언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한번 정밀 분석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가져도 좋은 거니까요. 자, 다음입니다. 네, 슈피켄 코리아입니다. 슈피켄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투자 팁을 알아두시면 좋은 게 애플 쪽에서 그 신제품이 나올 때 슈피켄 코리아는 급등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 그 슈피켄 코리아 같은 경우에 네, 지금 아이폰 7 효과 기대감에 지금 급등이 나온 것인데요. 잠시만요. 비번방 좀 풀어달라고 자꾸 메시지가 오는데 비번방 풀면 얼마나 들어올라나? 네, 일단 비번방 잠깐 풀겠습니다. 네, 풀어둘게요. 자, 그러니까 슈피켄 코리아 같은 경우에 당일에 그 증권사 리포트도 같이 나왔는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 동사에 대해서 올해 아이폰 7 및 신규 액세서리 효과로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그 1609억 원, 그 483억 원으로 했는데요. 다만 스마트폰 범용화 및 아이폰 출하량에 대한 우려감을 감안해서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했네요. 근데 최근에 보면 슈피케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그러니까 그 휴대폰 판매량 감소 관련된 부분을 갖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다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 고가 대비해 가지고 50% 정도가 지금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제품 출하 효과를 갖다가 감안한다 그러면 지금 시점 정도에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관심 가지셔도 좋을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들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네, 동원 아나텍이고요. 금년도 최대 실적 경신 전망에 상승했습니다. KB투자증권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동원 아나텍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휴대폰 및 태블릿 그리고 그 기타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아날로그 반도체 회로를 갖다가 그 설계 및 개발, 일괄 그 외주 생산을 갖다 상용하는 그 팹리스 기업입니다. 그 동원아나텍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최근에 그 왜 셔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휴대폰에 이렇게 촬영할 때 찰칵 소리 나는 게 이게
그 자동 초점용 이 부분인데, 예, 이게 그 IC의 그러니까 물량 호조에 힘입어가지고 3분기 누적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4분기까지 실적이 좋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동원하나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러니까 중국향 그 매출액 증가 때문에 증권사에서 꽤나 추천이 많이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그 하반기에는 그 OIS 구동 칩 개발 통해서 카메라 모듈 사양 증가로 수혜 폭 확대가 예상된다고 일단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뭐 동원하나텍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듯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다 한번 가지셔도 좋은 종목입니다. 예, 그렇게 한번 봐주시고요.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요, 그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캐나다 임상 1상승에 상승했는데요. 동사가 캐나다 식약처로부터 그 유방암 위암 치료제인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그 ALT0이라고 합니다. 예, 임상 1상 시험을 갖다 승인받았다고 공시가 나왔고요. 본 임상 시험의 목적 자체가 건강한 피험자에서 그러니까 당사에 그러니까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와 오리지널 바이오시밀러의 약물 동태 프로파일을 갖다 비교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임상 1상의 경우에는요, 실질적으로 이제 시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통상적으로 지금 제가 알테오젠에 대해 가지고 저는 일단 분석을 갖다가 해놓진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긴 한데요. 임상 1상 실험 자체가 시작이 되면 여기서 그러니까 뭐 임상 2상이 바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갓 시작되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네일유업입니다. 네일유업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수익성 개선 전망의 상승을 갖다 보이는데요. 그 KDB 대우증권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동사에 대해서 중국 분유 수출 확대 및 흰우유 적자 축소, 그리고 저마진 제품의 체질 개선 노력과 그 할인율 축소, 그리고 폴바셋의 성장 등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금년에 동사의 전략도 매출보다는 수익성 향상에 초점을 갖다 맞추고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메일력 같은 경우에는 중국발 모멘텀을 갖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맞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분유 시장 자체는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지만 그 우유라고 하죠. 예, 우유 부분 자체는 이제는 점점 감소 추이를 갖다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중국하고 관련된 부분 자체도 그 진행이 되는 여하에 따라 가지고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소비량이 그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탈지 분유 부분 자체가 굉장히 핵심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일봉상에서는 지금 그 저항대를 갖다 돌파한 모습을 갖다 보이고 있는 건데요. 지금 주봉상에서도 일단 차트 수준은 상당히 매력이 있네요. 네, 차트 수준은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장기 조정 후에 박스권 돌파 추이가 나온 거고, 대략적으로 뭐 단기적으로 봐도 뭐 48,000원대 이상 충분히 된다고 본다 그러면 5만원까지 감안해가지고 일봉 추이로 본다 그러면 차트 위치는 상당히 좋네요.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단기 목표가로 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보시고 대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세는 지금 이제 타고 있네요. 네,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TPC입니다. 네. TPC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해 실적 보조 및 현금 배당 결정에 상승이 나오는데요. 동사는 연결 기준 해가지고 지난해 영업이익이 그 16.445원 갖다 기록해서 전년 대비해서 72.81% 증가했다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TPC 같은 경우에는 뭐 언제부턴가 이 종목이 그러니까 그 3D 프린터 테마에 들어오면서 얘가 주가 자체가 좀 등락이 좀 강한 편이 있었는데요. 동사는 자동화 기계의 그 핵심 부품이 공합기기 전문 생산 기업입니다. 이 공합기기 쪽 같은 경우에는 그 15%의 점유율을 갖다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게 근데 기계 장비의 사업이라는 게 보면 그렇습니다. 경기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갖다 미친다고 볼 수 있는데 기계 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기가 좋아야지 공장들 증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을 갖다 미칠 수가 있는데 어찌됐건 지금 거의 주가 자체가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그
전년 1월 12일 그 14,000원 기록한 이후에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 나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가 매력도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여러분들 그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그러니까 특징 종목까지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뭐 점심시간이기도 하고요. 예, 여러분들 점심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지금 현재 잠깐 해외 증시 상황만 여러분들께 말씀하다 좀 드리면서 예,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지금 현재 중국 증시가 조금 상황이 안 좋네요. 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상해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3.39%대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도 그게 크죠. 예, 그 위안화 평가 절하가 아침에 이루어지는 바람에, 예,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 단톡방을 통해 서 알려드렸는데요. 예, 그 부분 때문에 실적으로 조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은 뭐 시장 자체가 내일 또 징검다리 휴일 중간에 끼어있기 때문에 크게 뭐 좋을 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추천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요. 예,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편안하게 예, 시장 자체가 다 전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그 오전장 특징 종목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는 조금 있다가